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트 계층의 오류 복구 두 번째 강의인데요. 고백겐 ARQ 오류 복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스탑 앤 웨이트 ARQ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스탑 앤 웨이트 방법의 이제 문제점이 세그먼트 하나를 보내고 나서 에크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링크를 이렇게 비워둬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링크의 효율이, 네트워크의 효율이 낮아지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스탑 앤 웨이트 ARQ 방법을 실제 트랜스포트 계층의 오류 복구 방법으로 쓰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이제 파이프라이닝 방법인데요. 파이프라이닝 기법인데, 뭐 파이프라이닝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파이프라는 게 이제 네트워크 링크인데요. 네트워크 링크에 스탑 앤 웨이트 같으면은 세그먼트 하나를 보내고 에크가 올 때까지 이제 이 네트워크 링크를 이렇게 비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파이프라이닝 한다는 거는 링크에다가 여러 개의 세그먼트를 라인으로 줄을 세워서 이렇게 한꺼번에 쭉 전달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 뭐냐면은 세그먼트 하나를 보내고 에크가 올 때까지 에크가 회신되기 전에도 에크 회신될 때까지 시간을 이제 보통 RTT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RTT, 라운드 트립 타임. 이 시간 동안에 여러 개, M개의 세그먼트를 동시에 이렇게 전송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여러 개를 동시에 전송하겠다. 그래서 링크 효율이 스탑 앤 웨이트 같으면은 RTT 동안 사실 한 개밖에 못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M개를 동시에 이렇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링크 효율이 이제 M배가 이렇게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그 세그먼트 하나를 보내고 나서 세그먼트 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세그먼트 하나를 보내고 그러니까 세그먼트 비트 수가 L비트라고 그러면은 링크의 전송 속도를 R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세그먼트 하나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 시간 그죠? 세그먼트 하나를 보내는 시간이 L비트 나누기 RBPS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코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세그먼트를 이렇게 또 전송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세그먼트도 전송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세그먼트, M개의 세그먼트를 에코가 오기 전에 이렇게 전송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 효율을 높이겠다. 이런 방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이닝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최대 파이프라이닝이 가능한 세그먼트의 수, 그러니까 링크에다가 에크가 오기 전에 이렇게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세그먼트 수를 보통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송신 윈도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송신 윈도우, 샌드 윈도우다. 샌드 윈도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샌드 윈도우라고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때 이 세그먼트 수 최대 파이프라이닝 하는 세그먼트 수를 M이라고 하면은 문제는 이 세그먼트 여러 개 M개의 세그먼트를 동시에 이렇게 전송을 할 때 그때 이제 오류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제 순서 번호를 갖다 이렇게 매겨서 보내야 되는데요. 순서 번호를 왜 매겨서 보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스탑 앤 웨이트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이 순서 번호를 매겨서 보내는데 이 순서 번호가 반드시 순서 번호의 크기가 요 세그먼트 수, 파이프라이닝 하는 세그먼트 수 M보다 반드시 이렇게 큰 그런 이제 순서 번호를 사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이닝 하는 최대 세그먼트 수를 예를 들어 4다, 4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송신 윈도우 수를 4라 보면은
이제 순서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보낼 텐데 하나씩 그죠? 순서 번호를 0, 1, 2, 3 여기 이제 네 개가 송신 윈도우다.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에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크가 왔어. 에크가 1번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가 하나 왔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그먼트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세그먼트 4번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가 이제 세그먼트 하나 에크가 하나 왔으니까 0번에 대해서는 에크가 왔기 때문에 에크가 오기 전에 이렇게 그 파이프라이닝 할 수 있는 세그먼트 수가 이제 송신 윈도우 수니까 그죠? 거기서 송신 윈도우에서 이 0번 에크가 온 0번은 송신 윈도우에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에크가 하나 오고 나면은 그때 저기 송신 윈도우는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번에 대한 세그먼트가 에크가 왔어요. 그러면은 5번 세그먼트를 보내게 되고, 그죠? 5번 세그먼트를 보내게 되고, 1번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도 왔기 때문에 1번 세그먼트를 송신 윈도우에서 제거를 하는 거죠. 이때 그러면 송신 윈도우에는 2, 3, 4, 5까지 송신 윈도우에 연결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순서번호를 0, 1, 2, 3, 4, 5, 6, 7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렇게 순서 번호의 크기가 최대 크기가 반드시 n보다 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n보다 커야 되는가는 좀 더 설명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 순서 번호의 이 시퀀스 넘버, 순서 번호의 필드 크기, 순서 번호의 필드 크기를 예를 들어서 n비트라고 했을 때 순서 번호의 필드 크기가 n비트면은 순서 번호로 표현할 수 있는 번호가 0부터 2에 n-1까지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4비트를 순서 번호 필드로 사용한다 이러면 0부터 15까지를 이제 순서 번호로 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2의 m이 반드시 2의 m성 값이 맞아요. 반드시 n비트, 그러니까 그 2의 m, 그 최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순수 번호의 개수가 송신 윈도우 개수보다 반드시 이렇게 커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이때 이 비트를 나타내는 스몰 m하고 그 다음에 송신 윈도우의 크기를 나타내는 라지 m하고의 관계가 사실 이제 이그 그러니까 파이프라이닝 기법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이렇게 이제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데요. 이 관계는 오류복구 유형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결정되는 문제인데 이 오류복구 유형이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고백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셀렉티브 리피트 ARQ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따라서 이 순서 번호를 표현하는 비트 수하고 그 다음에 송신 윈도우 크기를 나타내는 라지 M의 관계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걸 사실 이해하는 게 파이프라이닝 기법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목해서 그 부분을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프라이닝 기법이 뭔가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파이프라이닝 기법 중에 좀 간단한 기법이 이제 고백엔 ARQ 기법인데요. 고백엔 ARQ 기법, 고백엔. n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왜 되돌아가겠습니까? 오류 복구를 하기 위해서 고백 n으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순서 번호 n번부터 다시 재전송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백 n 의미 자체가. 왜냐하면 오류 복구라는 게 재전송을 통해서 오류 복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트랜스포트 계층의 오류 복구, 재전송을 통해서 오류 복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개념은 아주 이렇게 간단한데요. 오류가 발생한 세그먼트부터 그 이후에 오류가 발생한 세그먼트부터 송신 윈도우에 그러면 이제 그 에코를 받지 않은 그런 이제 세그먼트들이 송신 윈도우에 쭉 있겠죠, 그죠? 있을 텐데 오류가 발생한 세그먼트부터 그 이후에 송신 윈도우에 들어있는 모든 세그먼트를 다시
재전송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류 세그먼트부터 그 이후의 모든 세그먼트를 재전송을 해서 오류 복구를 하겠다. 상당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떤 세그먼트 여러 개를 갖다 이제 송신 윈도에다 이렇게 넣었는데, 그러니까 전송을 하고 아직 에크를 받지 않았는데, 그 중에 에크가 오지 않은,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세그먼트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세그먼트부터 그 이후에 모든 세그먼트를 다시 재전송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송신자는 어떻게 고백엔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크가 훼손되는 RTT 동안에 최대 M개, 그러니까 송신 윈도우 개수만큼, 그죠? 송신 윈도우 개수만큼 N개의 세그먼트를 전송을 하고, 이 M개, 송신 윈도우에 있는 M개를 버퍼에도 유지를 해야 된다. 왜냐? 나중에 에크가 안 오면은 그걸 다시 재전송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버퍼에다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전송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M개를 보냈는데 M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그 M개 세그먼트가 수신이 됐다 그러면은 그 에크 세그먼트를 수신자가 송신자한테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에크 세그먼트를 수신하면 있잖아요. 어떤 해당 그 송신 윈도우에 들어있는 세그먼트에 대해서 에크 세그먼트가 수신이 되면은 그 해당 세그먼트를 송신 윈도우에서 버퍼에서 제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재전송할 필요가 없으니까 버퍼에 유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송신 윈도우에서 세그먼트 하나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에크 없이 보낼 수 있는 최대 개수를 나타내는 송신 윈도우에 새로운 세그먼트를 하나를 더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송신 가능한 순서 번호 범위가 하나 늘어난다. 송신 가능한 순서 번호가 하나가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나중에 좀 보시라고. 그래서 송신 윈도우의 맨 왼쪽에 있는 맨 첫 번째 세그먼트가 송신 윈도우에서 빠지는 대신에 새로운 세그먼트가 오른쪽에 하나 더 추가돼서 송신 윈도우 개수가 M개가 되는. 그래서 이 송신 윈도우의 윈도우 크기를 M이라고 하면은 윈도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송신 윈도우가 슬라이딩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송신 윈도우가 한 개의 세그먼트만큼 이렇게 슬라이딩 한다. 에크가 하나 올 때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세그먼트에 대해서 재전송 타이머가 종료될 때까지 재전송 타이머의 의미가 이런 것들은 지난번 강의에 스탑 앤 웨이트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백엔 이 강의를 오리복구의 첫 번째로 처음 이렇게 듣는 분들은 오리복구 1 스탑 앤 웨이트 강의를 먼저 한번 듣고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리복구 1 스탑 앤 웨이트를 먼저 듣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에크가 오지 않으면은 해당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부터 송신 윈도우에 있는 모든 세그먼트를 재전송을 하는 거죠. 고백 N으로 가서 그 이후에 있는 송신 윈도우에 들어있는 그 에크를 아직 받지 않는 그런 세그먼트 전체를 다 재전송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송신 윈도우는 내가 송신 가능한, 에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송신 가능한 그런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의 범위가 이제 송신 윈도우가 되는 거고요. 이 송신 윈도우만큼 세그먼트들을 재전송을 위해서 나중에 혹시 재전송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에크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버퍼에 유지해야 될 그런 세그먼트들의 범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신 윈도우라는 게, 그죠? 그래서 송신자는 버퍼에 송신 윈도우, 최소한 송신 윈도우에 송신 윈도우 내에 들어있는 그런 세그먼트들은 버퍼에 다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송신 윈도우의 크기를 제가 앞에서 이제 이 M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송신 윈도우의 크기를 S 사이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S 사이즈. 이거는 이제 송신 윈도우의 크기인데, 이 송신 윈도우라는 게 에크를 하나 받을 때마다 한 세그먼트씩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슬라이딩 윈도우다. 송신 슬라이딩 윈도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송신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가 S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에크 없이 송신 가능한 최대 세그먼트의 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수가 고백 N에서는 이 수가 얼마나 되냐면은 순서 번호의 비트의 크기를 순서 번호 필드의 크기 비트 수를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이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S 사이즈는 2의 m승 마이너스 1이 돼. 이게 S 사이즈거든요. 이게 S 사이즈. 왜 이렇게 되는가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그래서 앞에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송신 윈도우 크기하고 그 다음에 순서 번호를 나타내는 그 비트의 순서 번호 필드의 크기하고 이 관계가 사실 잘 이해가 돼야 되고, 그 이해하는 게 사실 이 그 파이프라이닝 기법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왜 이렇게 되는가는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에크가 수신되지 않은 그런 첫 번째 세그먼트를 SF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은 하나 세그먼트가 하나 이렇게 이제 에크가 될 때마다 첫 번째 세그먼트가 이제 송신 윈도우에서 이렇게 빠지고 새로운 세그먼트가 하나 이렇게 추가되겠죠, 그죠? 그때 다음 송신 세그먼트,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추가될 그런 송신 세그먼트를 S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SN도 마찬가지죠. SN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SN, 넥스트 세그먼트가 송신 윈도우가 슬라이딩 될 때마다, 그러니까 에크가 하나 올 때마다 오른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때 이 n비트 이제 순서 번호를 쓸 거기 때문에, n비트 순서 번호를 쓸 거기 때문에, n비트 순서, 그러니까 n비트 순서 번호를 쓴다는 이야기는, n비트 순서 번호를 쓴다는 이야기는 순서 번호의 최대값이 2의 m승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이제 순서 번호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죠? 순서 번호의 최대값. 이해가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순서 번호 필드를 4로 이렇게 4비트를 쓴다고 그러면 순서 번호가 0부터 15까지. 15라는 게 2의 4승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 번호는 모듈라 2의 m승을 해서 15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에 또 0번부터 다시 시작하게, 이렇게 이제 순서 번호가 매겨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왜냐하면 n비트만 가지고 순서 번호를 표현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송신할 때마다 순서 번호 넥스트 송신해야 될 다음 세그먼트 번호가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데, 그게 이제 모듈라 2의 m승의 나머지를 나타내는 그런 값으로 이렇게 이제 값이 결정이 된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송신 버퍼에는 지금 에크가 오지 않은 첫 번째 세그먼트부터 송신을 한 마지막 세그먼트, 그 넥스트 다음에 송신할 세그먼트 SN이면은 송신한 마지막 세그먼트는 SN-1이겠죠, 그죠? 그래서 SF부터 SN-1까지 이 세그먼트는 재전송을 위해서 이제 버퍼에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송신자는 송신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세그먼트가 SF부터 S의 N-1까지 이 세그먼트는 버퍼에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버퍼를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버퍼가 그만큼 커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이해를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신 윈도우의 그 순서 번호 SN, 시퀀스 넘버 순서 번호, 그죠? 순서 번호의 필드 크기. 순서 번호 필드라는 거는
그 TCP 세그먼트가 있으면 TCP의 순서 번호를 표시하는 그런 필드가 헤드에 이렇게 제어 정보로 이렇게 딱 이렇게 추가가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헤드에. 그때 그 순서 번호를 나타내는 그 필드의 크기가 몇 비트인가 이런 의미고요. 그 비트를 이렇게 네 비트라고 이렇게 이제 봅시다. 네 비트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순서 번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됩니까? 0부터 어디까지냐면은 2의 4승 마이너스 1, 15까지. 이게 이제 순서 번호를 쓰는 거죠. 순서 번호를 쓰는데 이때 송신 윈도우, 그러니까 송신 윈도우의 크기, 에크를 받지 않고 최대로 보낼 수 있는 크기는 뭐가 되냐면은 2의 m승 마이너스 1. 앞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2의 m승 마이너스 1. 이게 뭐냐면은 2의 4승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15가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송신 윈도우 크기. 최대 송신 윈도우 크기가 15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 사이즈를 15가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S 사이즈 15라는 게 뭐 송신 윈도우 크기가 항상, 송신 윈도우가 항상 15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송신 윈도우에 들어있을 수 있는 세그먼트의 최대 개수가 15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그래서 송신 윈도우, 내가 송신 윈도우에 들어올 수 있는 세그먼트 수가 15개이기 때문에 0번부터 여기죠. 0번부터 여기 이걸 빨간색으로 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해봅시다. 아이고. 자, 무슨 색깔로 할까요? 자, 이 색으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송신 윈도우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송신 윈도우가 0부터 14까지. 왜냐?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15니까 0부터 14까지인데 지금 그러니까 보낼 수 있는 최대 세그먼트 수가 15개인데 송신자가 지금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세그먼트를 보냈어. 아직 그리고 에크는 오지 않았어. 그러면은 송신 윈도우에 들어있는 송신 윈도우의 최대 크기는 15인데 송신 윈도우에 실제로 들어있는 세그먼트는 0번부터 6번까지 7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는데 말이죠. 들어있는데 수신자가 0번, 1번, 2번에 대한 에크를 보냈어. 그러면 송신 윈도우가 실제로 내가 보낼 수 있는 송신 윈도우, 실제로 보낼 수 있는 범위가 1번부터 15번까지 해서 15번까지 1, 2, 3은 이미 송신 윈도우에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저 에크가 이미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송신 윈도우를 크기가 15인 송신 윈도우를 오른쪽으로 세 세그먼트만큼 슬라이딩 한다. 슬라이딩.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지금 14번까지가 송신 윈도우 들어있었는데, 그죠? 왼쪽에 있는 세 개의 세그먼트가 송신 윈도우에 빠져나가는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세그먼트가 송신 윈도우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세그먼트가 뭐냐면은 지금 15번이고요. 15번이고 지금 4비트를 순서 번호로 쓰기 때문에 16번째 비트는 뭐냐면 순서 번호가 0번이 되는 거죠. 0번, 1번 이렇게 세 개가 송신 윈도우에 추가가 됐어. 윈도우가 오른쪽으로 3개의 세그먼트만큼 슬라이딩한다.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가 송신 윈도우 사이즈가 15인 이 윈도우가 에크가 하나 올 때마다 한 세그먼트씩 오른쪽으로 슬라이딩하는 그런 슬라이딩 윈도우로 동작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앤 파이프라이닝 오리복구 기법을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수신자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한번 봅시다. 수신자. 그러니까 수신자는 아주 고백앤에서 가장 이렇게 장점이 뭐냐면은 수신자의 동작 절차가 아주 간단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는 이 뭐만 유지하고 있으면 되냐면은 다음에 내가 받아야 될 수신해야 될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가 뭔가 이것만 내가 딱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다음에 수신해야 될 순서 번호가 RN이라고 보면 RN이 정상적으로 수신이 됐어. 그러면 에크를 한다. 에크를 하는데 어떻게 에크를 하느냐? 에크를 어떻게 하는가는 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고백에는 이런 방식으로 에크를 하도록 정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에크 순서 번호 플러스 내 다음에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세그먼트를 받았으면 에크를 할 때 에크 번호를 내가 수신을 했다 하는 번호를 RN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M 번호를 수신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M 번호를 수신했으니까 송신자한테 RN 플러스 1을 알려줘가지고 그 다음에 송신자가 나한테 보낼 때 보내야 될 세그먼트가 RN 플러스 1이다. 그런 의미에서 RN 플러스 1을 회신한다. 이런 이야기. RN 플러스 1을 회신한다. 이해가 됐으리라 봅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게 RN인데 RN이 안 오고 말이죠. RN 세그먼트가 아니고 다른 세그먼트가 왔어. 다른 세그먼트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오면 RN이 와야 되는데 RN 플러스 1이 오거나 RN 플러스 2가 오거나 이렇게 올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RN은 없어지고 그 다음 세그먼트가 RN은 중간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되고 RN 플러스 1이 RN 플러스 2가 수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신돼야 될 RN이 아니면은 수신되는 모든 세그먼트를 그냥 폐기해버려요. 폐기. 그러니까 순서대로 도착하는 것만 정상적으로 수신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고백엔에서 나머지 순서에 맞지 않는 그런 세그먼트는 수신이 되면 다 폐기한다. 이래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이렇게 이런 동작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신자가 수신 확인하는데 누적적으로 수신 확인한다. accumulative하게 acknowledgement를 한다. accumulative echo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적적으로 정상적으로 수신이 됐을 때만 echo를 보내고 누적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누적적으로 이렇게 순서 번호에 맞게 수신이 된 세그먼트에 대해서만 echo를 보내고 그렇지 않은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echo를 보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accumulative echo 누적 수신 확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수신자는 버프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가? 수신자는 버프 관리할 게 사실 없어요. 뭐냐면은 세그먼트 수신이 될 때마다 다음에 세그먼트를 받아야 될 내가 정상적으로 다음에 받아야 될 수신 세그먼트의 번호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번호라는 게 이제 순서 번호니까 M비트를 쓰면은 2의 M 그러니까 모듈라 2의 M선 연산으로 이제 순서 번호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M비트가 뭐 4비트면은 0부터 15까지 그다음에 15가 넘어가면은 2의 4승 모듈라 2의 4승 하면은 16은 다시 0이 되는 거니까 그죠? 다시 0부터 시작하는 이런 다음에 정상적으로 수신해야 될 다음에 순서 번호 다음에 수신해야 될 순서 번호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수신 윈도우 크기는 다음 수신해야 될 정상적인 윈도우의 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니까 수신 윈도우 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버퍼도 다음에 세그먼트 하나만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버프만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수신 버프의 크기도 1이면은 한 개의 세그먼트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고백엔 ARQ의 전체적인 동작 절차를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자, 순서 번호는 3비트를 썼어요. 3비트를 쓴다. 3비트를 쓴다는 이야기는 순서 번호가 0부터 어디까지겠습니까? 아이고, 소리. 여러분들 뭐 잘 이해가 되시겠죠? 순서 번호를 3비트를 썼다 이러니 순서 번호 연산 2의 모듈러 2의 3승이 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은 순서 번호는 0부터 2의 3승 마이너스 1까지 0부터 7까지다 이런 의미잖아요. 순서 번호가 이렇고요. 순서 번호는 있고 그 다음에 송신 윈도우 크기는 4다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송신 윈도우 크기는 4. 송신 윈도우 크기가 최대 크기는 사실
고백 n이면은 7이 되는 거죠. 2의 m승 마이너스 1이니까 7인데 여기서 예제에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송신 윈도우 크기를 4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순서 번호의 크기는 3비트고.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순서를 어떤 순서 번호 0부부터 이제 시작할 테니까 그죠? 첫 번째 0, 1, 2, 3 이 송신 윈도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번 세그먼트를 보냈고, 세그먼트 0번을 보냈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0, 1, 2, 3. 4개의 세그먼트를 동시에 송신을 할 수 있겠죠. 아직 에크가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송신 윈도우 크기가 4기 때문에 더 이상 보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에크를 기다려. 에크를 기다리는데, 문제는, 자,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0번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가 도착을 했어요. 0번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가 도착을 했어. 그러면 송신 윈도우를 오른쪽으로 한 세그먼트만큼 슬라이딩 하겠죠. 그죠? 그래서 1, 2, 3, 4까지 송신 윈도우가 되고, 그러면은, 4번 세그먼트를 송신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에크가 오기 전에. 그래서 4번 세그먼트를 송신했어요. 자, 여기 4번 세그먼트에. 그 다음에 5번 세그먼트에 대한, 1번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도 왔어. 똑같이 한 세그먼트만큼 송신 윈도우를 슬라이딩해서 5번 세그먼트를 송신했어.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송신 윈도우에 지금 현재 보면은 4개, 2, 3, 4, 5 이렇게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보낼 수 없는 거죠. 아직 왜냐하면은 2번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2번 세그먼트가 송신되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2번 세그먼트가 송신되는 과정에서 2번 세그먼트가 이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손실이 돼서 도착을 하질 않았어. 수신자한테. 그러니까 수신자가 에크를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세그먼트가 에크가 안 와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2번 세그먼트를 보내고 나서 설정한 타이머가 여기서 종료가 돼버렸어. 타이머가 종료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고백 n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고백 n이 뭐냐면 2번 세그먼트에 2번 세그먼트로 가서 2번 세그먼트 이후에 있는 송신 윈도우의 모든 세그먼트를 다시 재전송한다. 이런 이야기를. 2번 세그먼트부터 송신 윈도우에 있는 세그먼트가 2, 3, 4, 5잖아요. 2, 3, 4, 5 세그먼트를 여기서 2, 3, 4, 5 세그먼트를 2, 3, 4, 5를 2번, 3번, 4번, 5번 세그먼트를 고백 n 2번부터 뒤에 있는 모든 세그먼트를 여기 보시면은 3, 4, 5를 다 이미 보냈었다고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한 동작을 위해서 2, 3, 4, 5를 고백 n 2부터 3, 4, 5 그 이후에 모든 세그먼트를 다시 재전송을 하겠다. 이렇게 동작하는 게 고백 n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백 n. 오케이? 간단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조금 복잡한 이슈를 하나 더 이렇게 이제 고백엔에서 조금 복잡한 이슈 앞에 제가 계속 들었는데 고백엔에서 송신 윈도우 크기 최대 송신 윈도우 크기를 S 사이즈인데 S 사이즈를 조금 최대라는 의미를 부각시켜서 S 맥스다 이렇게 봅시다. 송신 윈도우 크기 송신 윈도우의 최대 크기가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윈도우 순서 번호를 표현하는 비트 수를 m 비트라고 했을 때 2의 m승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 수를 2라고 가정하면은 송신 윈도우 크기는 2의 2승 마이너스 1. 송신 윈도우의 최대 크기는 3이 돼야 된다. 4 이상이 되면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3이 돼야 된다. 3보다 작아야 된다. 송신 윈도우 크기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송신 윈도우 크기를 2의 2승 마이너스 1, 3인 경우하고 3보다 큰 경우, 그게 이제 4잖아요. 4인 경우를 나누어서 왜 4가 되면 안 되는지, 왜 3 이하가 돼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지금 송신 윈도우 그 3이기 때문에
0, 1, 2, 3 이렇게 이제 세그먼트를 보낼 수 있어요. 1번 세그먼트를 보냈고 세그먼트 0번을 보냈고요. 세그먼트 0번을 이렇게 보냈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2번, 1번도 보냈고 세그먼트 2번도 보냈어. 이렇게 세 개를 보냈다. 세 개를 보냈는데 왜냐하면 송신 윈도우 3이니까 세 개를 보낼 수 있겠죠. 하필이면은 이 세그먼트 0번을 받았어. 0번이 제대로 도착했어요. 수신이 됐어요. 그 다음에 1번도 제대로 수신이 됐어. 근데 2번도 제대로 수신이 됐어. 제대로 수신이 됐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0번도 왔어. 수신자한테. 그 다음에 1번도 제대로 도착했어. 2번도 제대로 도착했어. 그러니까 수신자는 누적적으로 에크가 정상적으로 왔기 때문에 0번에 대해서도 에크 이렇게 보낸다고요. 0번에 대해서 에크를 보냈고 1번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에크를 보냈죠. 2번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에크를 보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개의 0, 1, 2, 3, 0, 1, 2, 세 개의 에크가 다 가다가 다 중간에 손실이 돼버렸어요. 세 개가 동시에. 그래서 에크 전체가 다 손실이 돼. 이럴 수 있죠, 얼마든지. 에크를 0, 1, 2 이렇게 에크를 세 개를 동시에 보냈는데 순서대로 0, 1, 2를 에크를 보냈는데 하필이면 0, 1, 2 이렇게 세 개의 에크가 다 손실이 됐다. 다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송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도 안 왔으니까 이 세 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세그먼트에 대해서 첫 번째 세그먼트에 대해서 에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세 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타이머가 종료될 때까지 첫 번째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가 안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0번 세그먼트를 보내야 되는 거죠. 왜냐면 0번에 대한 에크가 안 온 거니까. 그래서 0번 세그먼트를 재전송을 한다고. 0번 세그먼트를 재전송을 해. N번 세그먼트를 재전송을 하는데 말이죠. 하는데 수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0번도 제대로 왔고 1번도 제대로 왔고 2번도 제대로 왔어. 그래서 에크를 다 보냈어. 그래서 수신자는 지금 뭘 갖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냐면은 정상적으로 어떤 세그먼트를 기다리고 있냐면은 3번 세그먼트를 이렇게 3번 세그먼트 이게 이제 RN이에요. 다음에 수신하려고 하는 다음 세그먼트 3번 세그먼트를 기다리는데 보니까 3번 세그먼트가 안 오고 0번 세그먼트가 도착을 했어. 0번 세그먼트 여기서 0번 세그먼트가 도착을 했어. 근데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3번 세그먼트가 아니야. 그러면은 다음 세그먼트 내가 기다리는 건 3번이 와야 되는데 0번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0번은 재전송한 거구나. 0번 세그먼트가 재전송이 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세그먼트가 왔으면 3번이 와야 되는데 0번이 왔기 때문에 이 0번은 재전송한 세그먼트다. 그러니까 정상 세그먼트하고 재전송한 세그먼트를 구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3이 아니고 4라고 봅시다. 4. 송시 세그먼트가 4라고 보자고. 4. 4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똑같이 0번에 대해서도 세그먼트를 보냈어요. 그 다음 1번도 보냈어. 2번도 보냈어. 그 다음에 3번도 보내겠죠. 왜냐하면 송신 윈도우가 4니까 0, 1, 2, 3, 3번까지 보내잖아요. 근데 하필 이것도 전부 다 0, 1, 2, 3, 4개의 에크가 다 훼손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타임아웃이 종료가 딱 됐으면은 이때 0번 세그먼트를 이렇게 보내겠죠. 그죠? 0번 세그먼트. 왜냐하면 0번에 대한 에크가 안 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때는 수신자가 말이죠. 수신자가 0, 1, 2, 3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뭘 지금 기다리고 있냐면 어떤 세그먼트, 넥스트 세그먼트를 뭘 기다리고 있냐면 0, 1, 2, 3 다음에 세그먼트. 그게 이제 지금 순서 번호 필드가 2비트이기 때문에 0, 1, 2, 3 다음이 0번이라고요. 0번을 기다리고 있다. 0번. 0번을 기다리는데 0번이 왔어. 재전송. 0번이 왔는데 재전송한 0번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자기가 수신자가 대기하고 있는 0번하고 같아져 버렸다. 근데 송신자는 재전송, 0번 세그먼트를 재전송을 한 건데 수신자는 다음 세그먼트, 정상적인 0번 세그먼트가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재전송 세그먼트하고 정상적으로 전송한 세그먼트를 수신자가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틀린 거죠. 그죠? 오류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정상 세그먼트하고 재전송한 세그먼트를 구분을 못하면 사실 오류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 번호 비트가 2비트일 때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송신 윈도우 크기가 3이 돼야 되고 그보다 더 커지면은 4 이상이 되면은 동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쓸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조금 이게 어려운 주제인데요.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고백엔 방법은요. 간단해. 간단해. 아주 간단해. 그리고 스탑 앤 웨이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링크 효율이 높다고. 근데 문제는 오류 세그먼트 이후에 도착한 정상 세그먼트들도 전부 다 이렇게 재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백 N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이제 재전송 횟수가 증가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효율이 이렇게 링크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셀렉티브 리핏 고백엔 대신에 셀렉티브 리핏 ARQ 방식으로 이렇게 오류 복구를 하게 되는데 셀렉티브 리핏 오류 복구 방식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